지금은 인지적 접근 상담 이론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보이죠? 조금 흔들리네요. 인지적 접근의 상담 이론은 이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접근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합리적, 정서적 상담 이론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REBT 생각나죠? 저번 시간 영상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개 인지치료가 있어요. 그거 지금 인지적 접근이거든요. 그 다음 오늘 켈러의 개인 구념 상담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인지치료, 베개 인지치료 하고요. 개인 구념 상담 이론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인지적 접근이 아니라 정서적 접근 한 이론을 이제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합리적, 행동적 접근이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계속적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합리적, 정서적 접근이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1시간 동안 했고요. 오늘은 인지치료와 개인군인 상담 이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개 인지치료예요. 지금 할 거는요. 근데 베개 인지치료가 사실은 저는 이 모든 상담 이론 중에 가장 어려웠어요. 인지치료는요, 인지적이 영어로 cognitive잖아요. cognitive. 그 다음에 이거는 베개 인지치료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용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원래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찍고 자려고 했는데 그냥 자버렸어요. 너무 이게 어려워서 원래 다 찍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인지치료 하기 전에 먼저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역기능적 도식이 인지적 왜곡을 유발한다. 이 용어를 먼저 쓰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치료 같은 경우는 인지적 왜곡은 이제 흑백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지적 왜곡을 유발해 이게 원인이 되겠죠. 인지적 도식이 원인이고요. 이 인지적 왜곡이 결과가 돼요. 사실은 이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만 용어만 조금 주의하면은 사실은 너무 쉬운 파트예요. 그래서 인지적 왜곡을 유발한다 그랬는데 인지적 왜곡의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철수가,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는 항상 철수가 부정적인 애로 나와요. 그죠? 미안하지만 전국에 있는 철수한테는 미안하지만 철수가 선생님 저는 조금 지각을 하느니 아예 결석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안 왔어요.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럼 이건 흑백 논리죠. 극단적 사고예요. 지금 인지적 왜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지적 왜곡이 왜 생겼냐? 그 원인이 인지적 도식이야. 도식이 뭐냐면요. 이거는 스키마예요. 그래서 우리 스키마 많이 배웠잖아요. 학습을 하기 전에 스키마를 활성화해준다. 스키마는 이전의 경험으로 형성된 인지 구조예요. 그게 스키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키마, 역기능적 스키마니까 잘못 형성된 스키마죠. 그러니까 얘가 인지 구조가 잘못돼서 이렇게 인지적 왜곡을 유발해. 근데 이걸 역기능적 도식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면 용어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인지적 왜곡이 뭔지 봐야 돼요. 인지적 왜곡이 뭐니? 그럼 이거는 자동적 사고라고도 해요. 이거 용어가 어렵죠? 자동적 사고는 왠지 이거 뭐 automatic 왜냐면 이거 자동적 사고예요. 자동적 사고라고 하면 왠지 좋은 말일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적 왜곡이 뭐야? 인지적 왜곡이 뭐냐면 이거 fact, 현실이야. fact, 현실을 잘못 받아들이는 오류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자동적 사고냐면요. 특정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떠오른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겠죠. 어떤 인지적 사고를 바꿀 만큼의 이 스키마를 역기능적으로 바꿀 만큼의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유발하는 거죠. 의지대로 되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해야 돼요. 인지적 왜곡의 특징이 있어요. 인지적 왜곡의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특징도 조금 용어가 어려워요. 이게 용어가 어려워서 좀 까다로워요. 인지적 삼재라 그래요. 삼재. 그러니까 인지적 삼재 영어로 조금 해볼게요. 그 다음에 triad.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3인조란 뜻이잖아요. 세 개가 이제 뭐 하나를 이루었을 때 3인조라 하잖아요. 삼재라고, 이 삼재예요. 인지적 삼재가 뭐냐 하면요, 이게 자신, 미래,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지금 삼재예요. 자신, 미래,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우울증, 정서장애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겠죠. 정서장애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 그래서 인지적 왜곡에는 어떤 게 있니 정확하게? 뭐 흑백 논리, 뭐 아니면 도야. 그치? 지각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안 가겠어. 극단적이야. 흑백 논리. 그 다음에 선택적 추론. 이게 선택적 추론이 뭐냐면요, 아주 선택적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조그마한 것 사실들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선택적 추론이에요. 그 다음에 근거 없는 추론.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인지적 왜곡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건을 개인과 상관 짓는 거예요. 그걸 개인화라 그래요. 그 다음에 라벨 붙이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걸로 내 정체성을 정의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걸 라벨 붙이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얘가 이렇게 있겠죠. 이게 다 인지적 왜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지적 왜곡을 살펴봤거든요. 역기능적 도식이 뭐니? 역기능적 도식. 이거 도식은 스키마라 그랬잖아요. 인지 구조예요. 경험으로 형성된 인지 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형성된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은 뭐겠어요? 상담은 역기능적 도식을 기능적 도식으로 바꾸는 거죠. 인지적 왜곡을 합리적 사고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역기능적 도식을 기능적 도식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또 인지적 왜곡을 합리적 사고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에요. 그 다음에 인지적 왜곡에 상담 기법이 있어요. 우리 상담 기법 쓰라는 거 2014년에 나왔죠? 행동주의의 상담 기법 쓰죠. 인간 중심 상담의 상담 기법을 쓰시오라고 나와서 상담 기법 다 알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예를 들 거예요. 철수가 선생님 제가 지각을 하느니 차라리 결석을 했어요 하는 철수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이때 교사가 어떤 상담 기법을 쓸까요? 먼저 인지 왜곡 명명하기가 있어요.
인지 왜곡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좀 2번을 밑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얘로 철수한테 이런 자동적 사고, 인지 왜곡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동적 사고의 종류를 알려줘, 교사가. 사고의 종류를 알려주고, 이게 명명하자, 네이밍 하는 거야. 알려주고 자신이 어떤 자동적 사고를 했는지, 인지적 왜곡을 했는지 깨닫게 하는 거야. 했는지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인지 왜곡 명명하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신의 인지적 왜곡을, 자동적 사고를 범주화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걸 이제 이름을 붙였으니까. 아, 내가 지금 흑백 논리, 극단적 사고를 했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요, 흑백 논리, 두 번째는 흑백 논리 도전하기예요. 이건 교사가 이제 철수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야, 차라리 지각하는 것이 아예 결석하는 것보다 어떤 점이 나은지 대화하는 거예요. 차라리 지각하는 게 나아, 철수야. 결석이 아니라 지각하는 것이 아예 결석하는 것보다 어떤 점이 나은지 대화. 그럼 이제 철수는 뭐가 되겠어요? 철수가 이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내담자가 연속선상, 이게 극단적이잖아요, 지금. 지각. 아예 학교 안 나와버렸어. 이런 이분법적 사고, 뭐 아니면 도.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내담자가 연속선상에서 차라리 조금 지각하는 게 낫구나. 이런 연속선상에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내담자가 연속선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내가 그냥 아예 안 오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지각하는 게 낫구나. 이런 연속선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흑백 논리 도전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조금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원래는 이게 인지치료랑 개인군형 이론, 상담 이론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좀 더 개인군형 상담 이론이 길기 때문에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다시 계속 갈게요. 개인군형 상담 이론. 지금 인지적 접근의 인지치료 끝났어요. 개인군형 상담 이론 가겠습니다. 자, 개인군형 상담 이론은요, 구성주의 상담이에요. 인지적 접근도 되고요. 구성주의 상담에는 뭐 이야기 상담이 있어요. 이야기 상담은 부정적인 학생은 부정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해서 뭐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해결 중심 상담도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할 개인 군형 상담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구성주의 상담이 뭐냐면요, 객관적 현실보다 내담자의 주관적 해석, 관점을 더 중요시해요. 그죠? 그래서 저 예전에 배울 때는 우리 교육학이랑 우리 전체 학계가 구성주의에 미쳐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지금 저는 전공에서도 인지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성주의는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 의미 구성 자체를 중요시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10%의 현실과 팩트는 10%야. 그 다음에 90%가 해석이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성주의예요. 이 말 자체가 지금 구성주의를 반영한 거예요. 내 주관적 해석. 지금 10%는 코로나라는 사실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돼. 우울해. 그럼 이제 우울한 게 되겠죠. 내 해석이 우울하다는 거. 그럼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 이거 현실이에요. 내가 해석하기 때,
아, 내가 이제 여유 시간이 많아지니까 좀 더 내 시간,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내 인생이 또 사고가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다 구성주의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해결 중심 상담, 이제 우리가 지금 개인 분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요거까지 왔는데요. 어차피 지금 해결 중심 상담도 조금 짧아요. 해결 중심 상담이요. 그래서 짧게 하고 갈게요. 이거 어차피 엄청 간단하거든요. 해결 중심 상담은요.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용어에 이미 이 상담의 특징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카운셀링이에요. 지금 다. 아까 테라피, 치료였잖아요. 인지치료, 테라피였는데 이거 지금 다 카운셀링이거든요. 이거는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단기간에 해결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인지치료는 원인을 막 규명했잖아요. 인지적 왜곡이 발생하는 원인은 역기능적 도식 때문이야. 문제를 규명하는 데 초점 맞췄잖아요. 이거는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중심 상담을 빠르게 하고 그 다음 개인 균형 상담을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한두 가지 핵심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문제의 원인이 뭐야 라고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잠깐만요. 좀 맞춰야 되겠네요. 삐뚤어졌네. 잠깐만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요. 이게 해결. 그래서 내담자의 상담 받는 사람이죠. 내담자의 자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강점, 그죠? 내담자 상담 받는 사람의 강점, 성공 경험. 내담자의 자원을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좀 간단해요. 이거 절차를 볼게요. 먼저 목표를 설정해요. 그죠? 항상 어떤 걸 해결해야 될지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조금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외우기 위해서 대기에 변화가 관찰되었어. 대기에 변화가 관측되었어. 그러니까 엄지척. 대기는 공기 중이잖아요. 대기에, 원래 대기에인데 대기에 변화가 관찰되었어. 변화를 관찰했으니까 너 엄지척.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저도 앞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어요. 왜냐면 외울 게 많으니까. 이건 저희가 아예 백지 쓰기잖아요. 아예 교육학 같은 경우는 백지에서 이제 써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이유도 뭐 객관식이 아니니까 다 외워야겠죠. 대가 뭐냐면요. 이게 대처 질문이에요. 목표 설정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기적 질문. 얘는 예외 질문. 이거는 변화에 대한 질문. 근데 질문은 안 쓸게요. 이거는 관은 이게 관찰, 관계 질문. 그 다음에 척은 척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처 질문이 뭐냐면 내담자가 문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나 질문. 너 예전에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어? 나 이렇게 대처했어. 그럼 성공 경험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적이 뭐냐면요.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상상해보게 질문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상상하게 질문. 그래서 우리 REBT, 그 합리적 정서적 상담 할 때도, 상담 이론 할 때도 합리적 사고 심상법이라고 했잖아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 여기서 예외는 무슨 예외냐면요. 문제가 없는 상황을 예외라고 한 거예요. 문제가 없었던 상황.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변화에 대한 질문, 이게 무슨 말이냐, 변화에 대한 질문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첫 상담 이후에, 첫 상담 이전에 문제가 있었을 때 변화했던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첫 상담 이전에 변화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때 문제가 지금 상담 전 시간에 너가 문제가 있었는데 변화했던 적이 있었어? 그럼 질문해요. 나 그때 문제 상황이 있는데 변화했던 상황이 있었어 하면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내담자의 문제 해결력. 너 이렇게 문제 해결력이 있는 사람이야. 해결 능력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겠죠. 나 그때 이렇게 해결했었네,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자원을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는요, 이거 인간관계예요. 내담자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척도 질문은요, 문제의 심각성, 그 다음에 뭐 자신감, 이제 성공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질문의 성격이 어때요?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결지향적인 질문이에요. 자가 스스로 문제를, 잠깐만요, 잘 보이는지 확인할게요. 문제를 해결하게 돕는 해결지향적 질문이에요. 해결지향적 질문. 그 다음에 이제 목표하고 이제 질문했으면은 이제 학생을 위한 메시지 쓰기. 저는 이게 좀 웃긴 것 같아. 그냥 메시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 막 상담자가 잘 안 쓰나 봐요. 칭찬할 수도 있고 과제도 할 수 있고 잘 안 쓰니까 이렇게 아예 단계화를 만들어 버렸나 봐요. 학생이 한 메시지까지 써라. 이게 절차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해결 중심 상담이 좀 간단해가지고 제가 먼저 알아봤어요. 그럼 개인 군형 상담을 빨리 할게요. 지금 조금 시간이 22분밖에 안 돼서 빨리 조금 할게요. 사실은 우리 지금 개인 군형 상담을 해야 돼요. 개인 군형 상담. 이건 누구의 이론이냐면 켈러의 이론이에요. 근데 저가 이제 배울 때는 개인 군형을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좀 볼게요. 먼저 군형이 뭔지 알아야겠죠. 이것도 용어가 너무 딱딱해요. 그죠? 군형은요, 자기 나름의 사고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성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구성한 지적인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의 틀이라고 하면 돼요. 자기 나름의 사고의 틀이 군형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적응은 잘못된 군형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부적응의 원인이에요. 원인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상담은 어때요? 잘못된 군형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합리적 군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고정관념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가 이제 배울 때는 이제 교수님이 개인군념을 고정관념이라고 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공부하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군념 자체가 합리적 군념일 수도 있거든요.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군념 자체를 고정관념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겠죠. 군념은 잘못된 군념도 있고 합리적 군념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절차를 살펴볼게요. 절차는요, 간단해요. 먼저 수용이에요.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합리적인 균형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거를 균형에 대한 탐색 실험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용어를 쉽게 해놓으면 참 좋은데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죠. 용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냥 새로운 균형, 합리적 균형을 탐색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균형에 대한 탐색 실험. 그 다음에 새로운 균형 탐색. 좀 용어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수용은요. 수용하는 거예요. 타인의 균형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걸 수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안 탐색 실험한다. 이게 뭐냐면 합리적 균형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균형을 그러면 습득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외우기 쉽게 일부러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개인 균형이잖아요. 균형. 개인 균형을 지금 썼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외우기가 힘들어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기억이 두 개야. 이게 뭐냐면 건설적 대안주의. 그 다음에 과학자예요. 과학자. 기억이 두 개라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꾸 외우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이 많잖아요. 점점. 뭐냐 하면은 잠깐만요. 이게 조금 삐뚤어졌나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 전제가 두 가지예요. 이게 이 개인균형 상담은요. 건설적 대안주의예요. 그러니까 항상 건설적인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적인 대안이 있다. 그죠? 얘들아, 합리적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이 없으면은 이거 지금 이게 안 돼, 성립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과학자예요. 아이고, 과학자로서의 인간. 이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과학자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이런 사건을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두 가지를 전제해서 요 이론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기법을 살펴볼게요. 상담 기법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고정 역할 치료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정 역할 치료예요. 고정적으로 했던 역할을 하지 않게 하는 거. 내담자가 일상과 다른 행동하게. 일상과 다르게. 그 다음에 역할 실행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역할을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윗사람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윗사람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 있을 시 윗사람 행동을 하게. 그죠? 우리가 윗사람 행동을 하게. 그 사람 입장이 직접 되어보지 않고는, 직접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는 사실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윗사람 행동하게 역할을 실행해 보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한 가지 쓰고요. 단점은 두 가지 한번 써볼게요. 장점은요. 이게 개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 문제까지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그죠? 이거 현재 균형부터 합리적 균형을 찾는 거야. 국제적인 문제까지도
국제적인 문제의 합리적 균형을 찾으면 돼요. 국제적 문제까지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야. 근데 단점은요. 지금 어때요? 용어가 너무 익숙치가 않죠. 뭐 군용 이런 거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용어가 익숙치가 않아 흥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흥미가 떨어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개는 되게 체계적이죠. 수용하고 구념에 대한 탐색하고 새로운 구념 습득. 그러니까 이게 왠지 체계는 되게 체계는 있으나 이제 뭐가 문제예요? 아이고, 또 잘못 썼네요. 체계적인 전개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적용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합리적 균형을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개는 체계적이지만 합리적 균형을 찾으래. 근데 막상 적용하기가 어때? 합리적 균형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적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개인 구념 상담을 마쳤습니다.